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세상의 평범한 표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것은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험한 함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도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은 종종 우리를 오도합니다. 매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숨겨진 감정일 수도 있고,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일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사건의 깊은 울림일 수도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진정한 관찰은 우리가 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세계의 거울에도 반영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여정은 자각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모든 세부사항은 우리를 잠재의식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종종 편안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눈, 감각, 심지어 직관조차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각은 이러한 평범함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융은 의식적 자각과 무의식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억압하고 인정하기를 피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나타냅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는데 익숙해진 마음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우리를 매료시킬 수도 있고 두려운 외로움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의 의미를 의문시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자각은 나와 내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각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은 피상적인 것으로 남게 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의 직관으로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을 인식해야 함. 이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칼 융은 이 대화가 우리를 더욱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리는 세부 사항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각각의 관찰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 세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하듯이 의식적 자각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하고 내면화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힘은 균형과 자각이 있을 때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이해하는 것은 표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마법 같은 여정의 문을 열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영적인 자각이 단순히 외면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면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이 능력은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룰 때만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관찰과 자각의 시작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보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과했던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용기가 있나요? 자각은 단일 차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 외적 양면의 끊임없는 양방향 운동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되듯이 자각은 단순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각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러한 양방향 자각의 복잡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능력은 주변의 사건, 사람,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내면의 자각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억압된 감정, 그리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칼융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자각 측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하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만 집중합니다. 인간관계, 사업, 사회, 환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에 집중된 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는 내면 세계의 반영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인지하는 행동, 몸짓 또는 단어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 속 신념,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감정과 연관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반영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매혹적이며 종종 복잡한 감정적 강렬함을 담고 있습니다. 칼융은 이 복잡한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의식 있는 존재로서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적 인식의 부족은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인식할 때 만약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았다면 이 인식은 우리를 오도하거나 오도할 수 있습니다. 융이 제시한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 즉 분노, 질투, 두려움 또는 억압된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부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조용한 시선을 인지하고 그것을 오로지 우리 자신의 가정에 근거하여 해석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그림자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융은 자각이 진정으로 양면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하는 사건과 우리 자신의 내적 반응 모두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적 자각과 내적 자각 사이에 이러한 균형은 우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자각을 개발하면 이 지식을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각의 양면성은 인간이 의식 있는 존재로 진화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양면적 자각의 균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자각이 단순한 외적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관찰에는 내적 성찰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칼융은 이 과정의 어려움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종종 외로움, 오해, 심지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감히 맞설 때 우리는 자각의 진정한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자각을 균형 있게 조절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주변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각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 것이 재능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자각의 이중적 본질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자각을 균형 있게 조절할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자각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내면화하고 우리 삶에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힘과 지침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각의 이중적 본질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의식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무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함 속에서 우리는 억압된 두려움, 분노, 질투,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억압된 측면, 즉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 존재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세부 사항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깊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의 어두운 측면뿐만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 재능, 그리고 창조적 에너지까지 포괄합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종종 불안하고 도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움, 불안 또는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는 용기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에 직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점, 약점, 그리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면들을 부정하는 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는 데서 오는 자각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그림자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할 때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통제력을 벗어나 우리의 행동에 침투합니다. 융은 이것이 개인적, 사회적 관계 모두에 심각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노의 폭발, 질투의 발작,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향은 종종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각은 짐이자 위험으로 변합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는 것은 또한 자유와 힘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의식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림자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모든 세부 사항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깨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주의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림자에 직면할 때 처음에는 불편함, 우유부단함,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함은 변화와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림자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들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더욱 전체적인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지닙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복잡한 인간 행동과 사회적 역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사회에서 공감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마다 내면 세계와의 관계에 의문을 품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그림자는 위험이자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마주침의 과정은 자각, 내면의 힘, 그리고 삶과의 조화를 증진하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재능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자 책임이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내면 세계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각이 가져오는 힘과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안전하고 의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진실, 다른 사람들은 간과하는 세부 사항들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되듯이 인간의 의식적 자각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정보를 공유할지 아니면 우리만 알고 있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진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각과 사회적 수능 사이에 이러한 미묘한 경계는 인간의 강점이자 취약점입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오해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각 강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너무 심오하거나 특별해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내면 세계와 사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자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세부 사항을 감히 공유하려고 할 때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고독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관찰하려면 종종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끊임없이 방어해야 할 때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내성적인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융은 고독이 개인이 자신의 인식, 생각, 그리고 직관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특히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오해와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융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면의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각을 강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깊은 내면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에 대처하는 동시에 내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에 맞서는 것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균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재능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자각을 개인적, 사회적 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립의 과정은 우리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선택적이고 자각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차린 세부 사항을 누구와 공유할지, 어떤 상황에서 침묵해야 할지, 어떤 순간에 자신을 표현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선택성이 개인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각이 불러온 외로움에 맞서면서 우리는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은 자각의 대가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또한 개인의 힘, 깊은 내면의 이해, 그리고 의식적인 삶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타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각과 사회적 조화 사이에서 훌륭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외로움의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타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과 내면의 앓은 타인이 종종 간과하는 진실을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창작 과정은 단순한 미적 경험이 아니라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심오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린 세부 사항을 이해할 때 이 과정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무의식적인 측면과 마주하게 합니다. 창의성의 대가는 종종 외로움,
오해, 그리고 내면의 갈등으로 측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고집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 세계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창작 과정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탐구는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마음 챙김적인 관점을 취할 때 우리는 힘과 책임 모두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와 달리 내면의 앓은 경험과 직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구하는 세부 사항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이러한 세부 사항은 우리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까지도 밝혀줍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면의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세부 사항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내면적인 지식의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각과 내면의 지식의 대가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창의성은 종종 외로움과 고립을 가져옵니다.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이 지식을 공유할지 말지 선택해야 합니다. 칼 융은 창의적인 개인의 외로움을 힘의 원천이자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면의 지식과 창의성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 정신적, 감정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창의적이고 의식적인 삶에 필수적입니다. 창의성과 내면의 지식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세부 사항이 기회이자 책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과 창의성을 발휘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간구하는 진실을 힘과 지침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앓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앓을 자신감 있고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반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창의성의 대가는 종종 감정의 강렬함과 내적 갈등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세부 사항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면의 앓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이러한 관찰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세부 사항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의 내면의 암과 창의적 능력은 강화되고 시험됩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을 초월하여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다리를 놓을 때 창의적인 과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창의성과 내면의 앓의 대가는 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각과 창의성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과정과 내면의 앓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알아차리는 데 대한 보상이자 대가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 따라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내면 세계와 주변 환경 모두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모든 세부 사항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잠재력과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창의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며 동시에 이 대가를 힘과 변화의 원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창의성과 내면의 앓의 대가는 자각, 균형, 그리고 용기로만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 대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이 간구하는 진실을 안전하고 의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강렬한 자각, 그림자, 고독, 그리고 창의성의 경험 이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을 찾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카일 구스타프 융이 그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사람의 영적 성숙은 외부 세계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 내에서 균형을 확립하는 것으로도 측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외적 과정과 내적 과정 모두에서 다양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면의 힘은 종종 침묵과 고독 속에서 발전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린 세부 사항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거나 공유하기를 꺼릴 때
우리는 내면의 인도에 맞설 기회를 찾습니다. 칼 융은 고독이 짐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직관, 감정을 분석하고 그림자의 어두운 면과 화해하며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균형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우리의 진정한 힘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모두와 조화를 이루며 자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드러납니다. 내면의 힘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융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과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할 때 외로움, 혼란, 내면의 갈등은 힘, 평화, 그리고 의식적인 자각으로 대체됩니다. 내면의 힘은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도 동등하게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찾으려면 인내와 끊임없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과정과 내면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종종 피곤함, 우유부단함, 외로움을 느낍니다. 갈융은 이러한 경험이 개인의 성숙으로 향하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갈등에 맞서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식과 정서적 회복력을 모두 강화합니다. 균형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각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의 균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린 세부 사항을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진실을 이해하고 이 정보를 건설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과 균형을 결합할 때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은 줄어들고 창의성과 직관은 안전한 지침이 됩니다. 균형은 또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져옵니다. 내적 및 외적 과정 모두에서 인식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면 예상치 못한 사건, 어려운 관계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유연성을 얻는 것이 영적 성숙과 내면의 힘의 표시라고 강조합니다. 균형을 찾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여정의 정점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식, 그림자, 외로움, 그리고 창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험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신과 세상 모두와 조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은 이러한 균형을 확립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각에 따르는 책임과 보상을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균형과 내면의 힘이 공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의미 있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 삶의 복잡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각과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영적 성숙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균형을 찾으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각과 힘을 유지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이 자각의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해봅시다. 칼 융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